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에서 8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재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교재는 초등 우리들은 1학년과 초등 3학년,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등 3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의 경우 지난해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이북에 탑재하였으며 메타버스 지도안과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였는데 의외로 학교 현장과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는 3학년 교재를 바탕으로 4학년 교재도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온라인 운영 지원에서는 울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 콘텐츠를 이 학습터에 탑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재난 대응 발령 단계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울산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참가 신청이 1분 내로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는 코딩,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수업 공감 콘서트 100회, 전문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수업 혁신 세미나 운영 등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는 기관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여름과 겨울 방학 중 에듀테크 직무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하여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를 개발 보급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 전자칠판 활용법, 온라인 수업 도구 등의 동영상 연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탑재하는 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1쪽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2019년 타시도에 비해 늦게 개소했지만 매년
12건 내외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울산교육의 방향 설정과 교육 현안에 기반한 과제 발굴과 대응 방안을 찾아 울산교육 성장 기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울산교육 종단 연구 수행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종단 연구를 시행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해 연구 인력 2명을 확보하여 기초 연구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학생과 학부모 3,000명씩 교원 930명, 총 6,93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5쪽 울산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울산교육 시스템의 노후화와 분산화되어 있는 46개 기관의 누리집을 오늘 10월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 스쿨넷과 학교 무선망 등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교육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4세대 진행형 라이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용자들이 새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보안 및 취약점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10쪽 삶을 가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수 운영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 등 14개 과정,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학교 폭력 대응 및 교권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등 10개 과정,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해 진로 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직무 연수 과정에 관련 교과목 편성 및 관련 주제 연계 운영하고 미래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활용 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등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조 공감과 성찰에 있는 생애 단계별 연수 강화입니다. 경력 5년 미만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교사 함께 가기 멘토링 직무 연수 등 입직기 연수 4개 과정, 경력 5년에서 10년 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생에 맞춤형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등 성장기 연수 7개 과정, 경력 10년에서 20년 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발전기 연수 5개 과정, 20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기 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 이슈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원포인트 연수 3회, 학교가 계획 운영하고 연수원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단위 직무 연수 70개 과정,
동일 주제에 관심 있는 서로 다른 학교 교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하는 학교방 네트워크 직무연수 70개 과정을 운영하고 원격 연수 32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맞춤형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행정연수입니다. 지방 공무원 및 교육 공무직 대상 신규 임용자 연수 등 생애주기 8개 과정, 지방 공무원 실무 역량 신장을 위한 11개 과정, 소통 공감 소양 4개 과정, 교육 공무직 직종별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9개 과정, 소통 공감 소양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연수원의 특색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입니다. 특별연수는 교원 대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형, 정책연구형 1년 과정 10명, 정책연수형 6개월 과정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교권 및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교원 연수입니다.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등 14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수 운영입니다. 울산에 대한 역사, 문화 이해 및 지역사랑 의식 고취를 위해 교원과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연수 과정에 지역 기반 체험 중심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박열 학생교육원 교학부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열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일반 현황과 3쪽부터 5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 행복 어울림 교육입니다. 학생 중심 심신 수련 체험 활동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행복 어울림 교육을 고등학교 48개교 1학년 대상으로 숙박형과 학교 방문형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박형 프로그램으로는 국궁, 클라이밍 등 8개 기본 과정과 영남 알프스 탐방, 방송 댄스, 드론 등 선택 과정, 그리고 음악 콘서트 등 공통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방문형은 커롤링, 호신술, 힐링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함께하는 꿈자람 캠프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소통, 공감,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미래 시민 양성을 위해 여름방학 중 일회성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1일 체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연 속의 체험 활동을 통한 생태, 생명가치 존중의식 제고와 배려하고 소통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자율 캠프로 진행되는 야연 수련 활동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321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열 교학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신명자입니다. 울산 유아교육 발전에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 현황 및 예산, 3쪽에서 6쪽 2022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입니다. 4가지 추진 과제로 추진 과제별 23년 중점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과제인 7쪽에서 10쪽 배움과 성장의 유아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23년 연수 중 중점 사업은 7쪽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네트워크 6기 연수입니다. 87개원에 재직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네트워크 연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유치원 기관 평가입니다. 23년 중점 사업은 180개 전 공사립 유치원이 23년부터는 매년 기관 평가 보고서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점검받은 후 정보 공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 학대 및 안전, 건강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은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추진 과제인 10쪽에서 14쪽 유아놀이 중심 체험 교육입니다. 2023년에는 단체 체험을 중심으로 11쪽의 교육 공동체를 위한 특별 체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체험, 유초, 유보, 특수 이음 교육 체험, 계절 체험, 지역 주민을 위한 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체험시설 개선에서 3D 영상관 시설 및 20여 종의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과제인 15쪽에서 17쪽 나눔과 감동의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15쪽 유치원 지원실 운영에서 23년도에도 놀이자료, 교구, 의상 등 3,500건 이상의 자료를 준비하고 무상으로 대여하여 유치원의 예산 절감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교수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23년에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전공 사립 유치원 180개원에 학급 수별 1에서 3세트씩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2년에 개발하여 전 유치원에 보급한 알록달록 파이프야 같이 놀자 놀이 자료는 KC 인증까지 받아 현장 교원, 학부모, 타시도진흥원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18쪽에서 21쪽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큰 나무 놀이터 운영입니다. 큰 나무 놀이터는 2023년에도 3만 명 이상 방문이 예상됩니다. 만들어진 놀이터에 만족하지 않고 유아들과 항상 만들어가는 놀이터로 운영하고자 23년에도 19쪽 특별한 날은 놀이와 함께, 20쪽 놀이와 함께 신나는 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놀이가 변화되고 확장되는 큰 나무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명자 진흥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과학관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전인식입니다. 항상 울산과학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 감동, 꿈을 주는 울산과학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중점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0쪽 첫 번째 운영 과제 현장 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교원 대상 과학과 직무 연수 및 각종 과학경진대회 등을
2022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교원 대상 전체 교육 직무 연수 운영 및 과학 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과학 수업 방법 개선과 과학적 사고력 배양 등을 통해 미래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서 19쪽 두 번째 운영 과제 과학 체험 교육입니다. 과학적 기초 지식 제공 및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과학적 사고력 신장 등을 위해 일일 과학 체험 학교 등 7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년 과정 전체 교육 프로그램인 별빛 학교를 운영하고 개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별보미 전체 관측실 및 과학 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에서 25쪽 세 번째 운영 과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과학 싹잔치 및 야간 개장을 확대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첨단 소재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 네 번째 운영 과제 친환경 생태 교육입니다. 더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꽃 학습원을 찾아 식물 생태 환경 교육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들꽃 체험 교실 및 생태 환경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들꽃 학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조성 사업을 기반을 구축하고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의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기 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장삼수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일반 현황 및 3쪽 2022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학생 자체입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청바지 기획단은 100명으로 단원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정기 활동, 학생 주도 기획 행사, 프로젝트 기획 등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관 운영에 관한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회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학생의 문화예술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20개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선정 운영합니다. 두 번째, 꿈을 펼치는 학생 감성 공간 운영입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연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를 운영하고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감성을 채우겠습니다. 기획 공연은 총 14회, 14작품 74회, 기획 전시는 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계획은 예술제, 꿈기 페스티벌, 학교 예술제 대관 등이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예술 활동 발표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 연계 공연인 문화가 있는 날 건양예술, 만양예술을 연중 8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을 키우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입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학교 대상으로 문화예술 1일 체험을 운영하고 토요 및 방학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1일 체험은 12개 강좌, 연간 160회를 계획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 기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강사와 수업 컨설팅, 타기관 강좌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강좌 내용을 수정 등 수업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으로 이어지는 예술활동 허브 운영입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음악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예술 소외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울산 학생예술단을 운영합니다. 악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80여 종 2,000여 대의 악기 대여 및 수리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의 관리 전환, 악기 운송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관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양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삼수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차숙 수학문화관 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장 김차숙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과 2쪽 2022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4가지 중점 운영 과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운영 과제 학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학교 체험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수학체험은 놀이가 수학이 되는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학교 수학체험은 초중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는 분수 등 교과서 중심의 조작활동 경험을 늘리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는 높이고 부담감은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학 메이커 동아리 지원을 위한 창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창의 수학 체험과 찾아오는 창의 수학 체험 투 트랙으로 운영합니다. 서생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고등학교는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 수학 체험 운영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수학 메이커 교실은 수학 공방실의 기기를 활용하여 1프로젝트당 4회 수업을 진행하여 성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수학적 모델링 경험을 통해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습니다. 6쪽 교육 공동체 수학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23년 신규 사업인 수학 문화 산책 운영입니다. 수학과 친근한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파이데이 운영, 어린이날 수학 한마당, 수학과 오페라를 융합한 수페라 합창단, 즐거운 수학, 미션 탐험 도슨트 등 4개의 수학 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주말 작은 수학 체험전 운영입니다. 기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것을 23년에는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3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유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주말 작은 수학 체험전을 연간 80회 운영하고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수학 코딩 프로젝트와 액션볼 프로젝트를 1프로젝트당 8차시 수업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드림학교 대상 맞춤형 수학 체험 16회 운영,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수학 클리닉 25회 제공, 인공지능 AI 방학 수학 캠프와 산업 수학 프로젝트를 각 2회 운영하여 교육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0조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수학 수업 방법을 공유를 하고 심층 토론을 통한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학 수업 상상 더하기 토크 콘서트 2회, 수학 대중화 강연 4회, 수업 방법 직무 연수를 7회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수학문화관은 수학 대중화 및 수학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수학문화관을 찾아 수학을 친밀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차숙 수화문화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에 대해 질의의 순서에 따라 강대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연수원 제가 좀 몇 가지만 윤선정 백장입니다. 예, 학습 연구 연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자긍심에 대한 고취랄까 그 다음에 재충전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교직원으로부터 어떤 건 장단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학습 연구 연재에는 지금 그대로 자율형은 그대로죠. 네, 자율형 6명입니다. 10명. 6명. 신청이 10명인데 6명만. 자율형 6명, 정책형 3명에서 9명, 1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말씀? 지금 이제 그게 설명을 드리면 학습연구는 자율형, 정책연구형, 정책연수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율형과 정책연구형은 기존에 했던 거고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정책연수형 우리가 아니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내가 듣자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정리를 해가 말씀해 주는데 일단은 거기에 22페이지에 보면은 학습 연구 연재 해가지고 10명이죠. 그 다음에 정책형이 지금 2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30명이잖아요. 30명을 계획했습니다. 예. 되겠는 게 아니고 30명에 대한 예산을 준 거잖아요. 저희들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정책형을 원래 30명 하다가 제가 기간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0명을 줄여가지고 20명 된 거잖아요. 예, 말씀하시면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20명인데 이제 공모를 해보니 정책연수형은 10명이 와서 20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면은 전에 말씀하셨던 신청자가 10명 정도가 되면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 정책연 아니 그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세워가지고 원래는 그 자율형이 10명이고 정책형이 30명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 우수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예, 예. 우려해서 예. 10명을 줄이고 맞습니다. 6개월 뭐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해놔놓고 뭐가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 20명 모집에 10명밖에 뭐 안 된 거예요? 10명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 운영 못해요. 최소한 20명 정도가 돼야 강사 스페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10명 돼가지고 몇 명 빠져보고 한 뭐 6, 7명 앉혀놓고 그 비싼 강사들 데려와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연구 연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했다면은 올해 이거보다 많은 신청자가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20명, 정책형이 20명이 됐는데 1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과 정책연구형이 있는데 이제 공통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제 강사를 섭외했을 때 같이 운영하는 방법. 아, 그거는 같이 지금 활동을- 인원수가 안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임기책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인원수 오는 대로 해서 짜 맞추기 할 바에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 연구 연재에 대한 그 자율형은 그대로 다 차가 있죠. 그 저기 정책 형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이 안 짰으면은 하지 마세요. 한번 검토 한번 뭐 해보시라고요. 그 이거 10명 가지고는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1년 과정에서 기간제 때문에 6개월 줄여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걸 갖다 6개월 하는데 정원이 반 50% 찼다고 하는 것은 한번 좀 그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은 어차피 그 뭐 우수한 어떤 인력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보면은 기간제가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취지는 아무리 좋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원장님 정책 연수형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 저희도 매년에 서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왜 그래요? 첫 해다 보니까 아직 이 연수에 대해서 어떤 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저겁니다. 그 우리가 정책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700시간이죠. 정책에 700시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율형이 300시간이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랄까. 그다음에 어차피 그 연수가 들어가면은 이 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의가 될 것이고 연구가 될 것이고 해서 전문가 과정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더 부담감이 많이 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걸 이제 세니까 자율형이든 정책형이든 여기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또 보면은 실행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가 있어요. 이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이거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연구 보고서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자별로. 그래야 우리 그 교육 현장에 뭔가 피드백이 될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놀러 가는 걸로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율형이든 정책형이든 그 실행 보고서가 원래 이 평가 방법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그 시의원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은 이 6개월 동안에 정책팀에서 얼마만큼의 우리 그 현실 교육을 갖다가 위해서 연구를 했느냐를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거 좀 과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평가도 지금 제출하게 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두 가지는 꼭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그 기간제 강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문제화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책형 부분에서는 인원수가 안 찼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에 프로그램이 식상하다든지 뭐 아마 등등의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제고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제 뭐 인원이 한 20명 계획했던 대로 20명 정도라면은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모집을 하면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부장님께서 제고 한 말이 있다니까요. 최소한 줄여라 하니까 10명이 돼서는 이 프로그램을 못 한대요. 강사 스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10명이 되면 힘든데요. 그걸 다시 한번 더 부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원장님 생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뭐 요거는 요까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거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할게요. 한 30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한번 물어봅시다.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장입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어차피 전 의원들에 의해서 예산이 받아졌고 그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제 세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한 10년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연구를 하는 부분,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선 학교에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많은 예산을 또 수반하는 거고, 그게 또 연구 종사자들이 거의 매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볼 때 우리 울산 연구정보원에서 어떻든 간에 현안 문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볼 때 교육청이나 그 양대 지원청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부분을 일선 학교에 이게 피드백이 되던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9년 이전까지는 우리 연구정보원이 연구를 해서 현장 적용하는 역할보다는 학습 자료를 만들거나 교과서를 만들거나 이것을 우리 주로 이제 연구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정책 연구소가 생기면서 그 동안에는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해당 기관에 보내기만 했는데, 그때 지난해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피드백이 되도록 충분하게 어떻게 이제 적용 반영했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걸 이제 피드백이 돼가지고 연구를 했으면은 그 연구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가 얼마나 현장에 적용이 됐는가, 이게 또 우리 교육 현장이 얼마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에 교육정책 연구 수행했던 부분을 굉장히 이게 현실에 와닿는 연구 정책 과제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먼 미래를 보고 울산 교육에 대한 발전을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 울산 교육청이 지금 부딪히는
그런 현안 문제가 서로 나눔 학교, 그다음에 과밀 과대,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센터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를 했을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을 거잖아요. 예, 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면은 연구는 연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연구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연구정보원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본연의 어떤 임무에 충실하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현장에서 얼마만큼 피드백이 되는가를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올해는 제가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안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자체 연구라든지 현안 문제라든지 현장 연구라든지 과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연구과제 선정할 때부터 이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에 과제 이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까지 우리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보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문제점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활용 미흡하다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교육 수요자 및 정책 담당자의 의견 반영도 미흡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매년 뭔가 피드백이 되지 않는 뭐 한 10개에서 12, 3개 정도를 의무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의무적으로 받든 자발적으로 받든 위탁을 받든 간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어떤 자료를 연구하든 간에 그 연구된 자료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효과성 검토까지 하도록 하면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 예. 집보신을 한번 써보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죠. 자, 다음은 우리 천비경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도 교육연구정보원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전자칠판이 한 2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일 스마트 기기로 해서 595억이 지금 들어가서 수업 현장을 지금 디지털화로 하고 있는데 이 교원들은 지금 수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피드백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수업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그 각종 기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나 또 연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은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요? 예, 예. 아니 연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 정원이 총 72명 중에 예. 연구관이 4분이고 연구사가 10명이고 파견교사가 4분이고 이렇게 지금 디지털화에 우리가 지금 오늘 신문을 제가 보니까 금요일 신문에 지금 4월에서 12월에는 그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디지털회에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 교과 활동비를 지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한다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 지금 한 6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드백은 당연히 받아봐야 되는 거지. 그걸 학교별에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교사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싱크테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보 교과 활동비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100만에서 300만 원 지원되는 게 이게 언제쯤 나갈 예정인가 아십니까?
정보 교과 연구비요? 예, 예. 그 저희들이 정보 교과 연구비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교과 연구위 할 수 있는 그 정책 과제형 연구위가 있거든. 그 연구회에 우리가 30개 연구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는 100만 원 주는 제가 건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과에서든 정보 그 교과 활동비가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에서 어떤 형식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타이밍상 맞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제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들의 결과물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학교로 피드백이 가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우리가 정보 활동비를 드려야 되는 거지 학교별로 미리 이 금액을 드리게 되면 잘못하면은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창구가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연수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 같은 걸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그 60학교 300학급에 우리가 이런 그 활동비가 나가게 되면 그 총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잘못하면 정말 교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들이 나가게 되면 예산 낭비가 100%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본청에 해당 부서 알아보고 일단 그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연수를 찾아가는 연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60개교, 하반기에 60개교에서 120개 학교를 지금 연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협업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와 봤어요. 여기 사이트를 들어와 보니까 울산 이 학습터 온라인 학습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국의 17개 학교에 그 공동으로 이제 공공학습 시스템을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입도 보니까 쉽고 콘텐츠도 잘 만들어졌는데 이 개설된 온라인 학급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저게 이제 학년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초등학교 강남북 연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중학교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설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연수 시작하면 2월 말까지 개설을 해서 이제 3월부터 운영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는 이제 원격 수업 때는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는 굉장히 활용도 높은 맞습니다.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학이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이제 이 학습터의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할지 이용을 많이 할지 피드백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급 개설이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이제 우선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도 학급 개설이 안 됐습니다. 3월 1일 이후에는 이제 학급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이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캐리스에서 이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도에서는 지금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등교 수업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감염병 사태랄지 아니면 자연 재해로 인해서 수업이 불가능할 때 이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콘텐츠는 제가 봐도 대체적으로 밋밋하고 흥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 연구관들 많으시니까 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시발점이 아닙니까? 제가 왜 처음부터 얘기하는가 하면은 형식적인 그런 연구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 이제 당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우리 연구관 연구사님들 그리고 박영교사님 네 분 여러분들 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성과성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됐으면 예,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학생 교육원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에 우리가 8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수련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럼 본관과 그 생활관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무리가 됐나요? 예,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인공 암벽장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100% 됐나요? 예,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9페이지에 잠시만요. 9페이지에 우리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리더십 캠프하고 동아리 활동 이번에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짜졌습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색 교육 과정에 야영 수련 활동, 학교 자율 캠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행복한 동행 3, 2, 1,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야영 수련 활동, 학교 자율 캠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방갈로라든지 내화 수련장에 그 야영 수련을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본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암벽이라든지 하이코스라든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쉬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는 학생들도 많이 몰려올 건데 우리 연구사 분도 한 3분 정도 계시고 또 파견 교사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전문 그 강사분들도 영입하는 거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심단련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꼭 해야 되겠고요. 제가 사이트에 그 행복 어울림 교육 과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숙박형과 비숙박형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데 이 상태로 진행만 잘 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연구사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에 구체적인 안은 누가 짜고 있습니까? 연구사가 짜고 있습니다. 연구사가 짜고 있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제가 항상 학생 교육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어떤 분이 어떻게 지금 야무지게 잘 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그 민주시민 교육 때문에 제가 말씀도 올렸지만 그 박영교사 4분 중에 한 2분은 아직 학교를 안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은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어떤 편향된 교육은 절대 안 되겠고요. 우리 업무 분장을 잘 하셔서 학생들의 심신단련, 수련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드셔야 되겠다 싶고요. 이번에 또 3월에 또 원장님도 바뀌시고 또 연구사 한 분도 또 새로 오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우리 박열 부장님께 그냥 당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다시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과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심신수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부분이나 그리고 출장 부분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체크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자, 업무 분장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 종류만 지금 쭉쭉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나면 한번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여기 심신단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 보면은
뭐 연극도 하네요. 연극으로 만나는 세상 뭐 이런 부분도 나열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심신단련을 하기 위한 우리 강사분들은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공고가 나와 있대요. 지금 기본과정 8개 프로그램 중에 그 강사를 맡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파견교사들이 이 8개의 과정을 맡아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파견교사들이 이 강사 부분을 뭐 뽑는 겁니까? 우리 교육요원 중에서 그 전문 경력관 2분 하고요. 그다음에 파견교사 8분이 있는데 그 파견교사와 전문 경력관이 우리 기본과정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선택과정 15개 프로그램들은 이제 강사분을 모셔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문 강사의 그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사분을 네. 섭외를 하실 때 이 프로필 부분이나 이력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냥 처음인 분보다는 그동안 강사를 해오시면서 프로필이나 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장님과 우리 뭐 연구사님, 파견교사님들 이 강사를 뽑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원장님 지금 3월 1일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독대를 할 건데 일단 그런 강사분들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필과 이력을 가진 강사분이 꼭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할 말씀 하십시오. 네, 학생들이 우리 학생교육원에 와서 그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또 학생교육원에 와서 정말로 행복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그렇게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심신 단련할 수 있도록 또는 학생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학생교육원의 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새 원장님 오시면 다시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시간이면 하십시오. 그 우리 학생교육원 다시 제가 좀 질의를 부장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작년에 그 코로나나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그죠? 그 뭐 이제 본원에 입교하지 못한 학생들 이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그 행복 어울림 교육 과정이죠. 그 학교에 행복 어울림 교육. 그게 뭐 거의 한 98%가 대만족이 나왔던데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전에 그 현장을 가서 원장님하고 충분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왜 야외 옥상에 그 주간에는 좀 이제 알프스 그 산이니까 울산 그 영남 알프스에 대한 어떤 전망을 볼 수 있고 밤에는 그 자체가 너무 공간이 너무 좋아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때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어서 추경에 일단은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 추경에 신청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 그 야외 옥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나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위원님도 그때 주셨고 그래서 야외 옥상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 야외 옥상 공원에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간단하게 뭐 소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런 쉼터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 뭐
아로마 조격 뭐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 기본적인 계획이 좀 그런 계획이 부분들은 돼가 구성을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입시다. 나중에 그 예. 계획이 나면 돼 있다면은 이것도 졸속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한 공간에 누가 이야기한다 해서 그걸 끼워 맞추게 하면 안 돼요.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애들이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계획이 서가 있다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천미경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강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차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파견 교사가 오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정도는 몰라도 이 학생 교육원에는 학생들이 힐링하러 오고 체험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위원님이 뭐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교육청에게 정책관하고 그때 협의를 해서 2023년 7월 1일자에 청소년 지도사 2명, 2024년 몇 명요? 2명? 예, 2명. 2명. 2024년 1월 1일자로 2명 이렇게 증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예. 그 일단은 청소년 지도사가 총 이제 4명이 증원이 되면 파견 교사를 이제 4명 이렇게 감축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파견 교사가 예를 들어서 4명이 온다 청소년 지도사가 굳이 그 파견 교사를 4명 꼭 둘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그 파견 교사 거기 가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그 역량을 가지신 분은 이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게 더 옳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는 거죠. 마련해 주는 거죠. 지방 공무원 이제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그 파견이 8명 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원에 우리 현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로 속에 보면은 파견 교사가 지금 8명이잖아요. 올해도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 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까지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된 적이 없어요. 올해는 7월 달부터 해서 그 청소년 지도사 2명이 또 채용되고 한다니까 뭔가 학생들이 왔을 때에 그야말로 힐링과 체험이 되고 뭔가 학교와는 조금 다른 뭔가 와서는 하나 얻어갈 수 있는 또는 마음의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과학관에 한 가지 물어보죠. 예, 과학관장 질의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그래도 우리 울산에서 여러 가지 체험 시설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들어가지요. 보수 유지하는 게 많이 들어가죠. 워낙 금액이 많으니까 크니까.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잠시 보시면은 울산 메이크 미래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돼가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걸 쭉 보니까 우리가 과학관이라 해서 꼭 과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융합교육이라 해가지고 과목 제차도 시험 자체도 요즘 다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은 미래성장 메이크 학교, 그다음에 찾아가는 메이크 교실 등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이번에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확대를 이렇게 과학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융합교육이니까. 이렇게 과학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해 확대를 많이 한 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학관 운영 과제별로 좀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또 이 메이크
미래교육센터가 우리 융합 프로그램이 정책 추진 과제 네 번째 추진 과제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전에처럼 순수한 과학이 아니라 이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좀 더 그렇게 강화를 시켰고 또 그 요목이 좀 나누어 있던 걸 또 집중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개 항목 정도가 네. 굉장히 좀 확대가 많이 돼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요즘에는 보는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데 응용해서 뭔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는 게 더 또 중요한 거죠. 체험하는 자체가. 그 수학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많이 됐는데 저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학관에 대한 특색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과학관의 한 중요한 또 축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칭 울산 미래교육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디 가든 그 메이크 교실 교육이 최우선으로 떠오릅니다. 어디 가든. 그렇지만은 이게 각 기관에 대한 수학관이면 수학관, 그다음에 과학관이면 과학관에 대한 어떤 본인의 또 할 일이 있을 건데 소위 말하면은 잡탕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은 어디 가도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융합이기 때문에 과학과 이게 겸비된 융합적으로 갈 것이죠. 분명하게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올해부터는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과학관만의 융합을 하더라도 특화를 좀 시켜달라는 수학관도 마찬가지고요, 관장님. 그렇게 가야 맞다는 이야기죠. 그치 요즘에 미래 교육관이라 해서 가보면은 그야말로 특색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좋다는 건 다 들러놓으니까 가보면은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그 수학 관장님. 그 8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 있죠. 네, 수학 문항입니다. 요거 그 사업 계획에 보니까 교육 회복 지원해서 두드림 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이게 두드림 학교가 우리 초중 전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울산 전역 전체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6개 정도가 초중 합해서 16개 정도가 이렇게 우리 수학관에 대한 지원을 받는가 봐요. 요에는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맞춤형 수학 지원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두드림 학교의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지원은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에 의해서 정서적이거나 또는 학습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수학 관련 교구들이 수학 문항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오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수학 메이커 활동을 펼쳐서 수학에 굉장히 흥미를 사고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해본 그 결과에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는 교구는 참 좋지만 학교에서 사실은 학사 일정을 쪼개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수요를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었지만 학교에서 안 오셔가지고 올해 사실은 조금 횟수를 줄여서 16회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내용도
조금 다르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자 싶어서 옛날로 치면 골드버거 장치입니다. 그래비트렉스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올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두드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네네. 뭘 가르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네네. 기초 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애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두드림 지원 강화를 해가지고 또 2년 전부터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애들이 사실 시간대가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이게 우리 수학관에 올 거잖아요. 학교 수업 중에 옵니다. 중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미리 저희들이 그게 네, 이제 제가 학사 말씀을 일정.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인데 원래 이게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보충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 크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40분 동안 수업을 하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럼 요 애들은 빼가지고 그 수업 정규 수업 시간에 지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게 맞나고요?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이제 각 반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기초학력 이런 아이들을 어느 한 담임 선생님께서 이게 신청을 하면은 학사 일정을 이걸 쭉 보고 아니 이렇게 그게 신청하거든요. 아니고 지금 네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하면은요 두드림 학교라고 하는 게 막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40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여러 가지 회의랄까 뭐 등등 잡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니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학력 부진에 대해서 애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교사의 어떤 본연의 임무 그 쉽게 말하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면 안 좋겠나라 했는데 이 지금 수학관에서 애들이 오는 그 학생 부진화가 오는 게 수업 시간에 지금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수업을 듣자 물론 수학이 학교에서 막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수학관에서는 응용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원리나 이런 어떤 그 뭐 응용에 또 더 강할 수는 있지만은 이론 자체가 부족한 애들이에요. 에?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전체 한 200 개 되는 그 180개 되는 학교에서 이게 뭐 16개 학교니까 저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시범적으로. 그래 이거는 시범적이지는 않고 지금 저희도 21년부터 계속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몇 개 안 되니까 이게 네. 활성화됐으면 전체 학교를 다 하겠죠. 근데 이게 학교에 가보면 두드림 학교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한 학교에 한 몇 명 정도 와요? 한 학교에서 30명 이내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30명이요? 네. 그 오면 대체로 한 20명 정도. 30명, 네. 20명이라면 그럼 초등학교 1학년 3, 4, 5, 6학년을 막 본다면은 네네. 학년별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 또 학년별로 보면은 한 반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한 4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학년 3, 4, 5, 6 전체 모아서 여기 와서 몇 분 동안 이렇게 이게 체험을 하고 갑니까? 오면 1시간 정도 체험을 그렇죠. 하고 갑니다. 예.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체험하는데 1시간, 그죠? 꺼져버렸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학관에서 또 뭐 우리 애들에 대한 어떤 그 흥미와 사고력에 대한 신장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과정 자체도 좀 더 좀 현실적으로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드림 학교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기초 학력이 부족해서 막 교과만 이야기합시다. 다른 건 나 안 하고 폭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 심리 이런 거 다 나눠놓고요. 교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에 이런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 뭔가 앉혀놓고 1대1로 하든 뭐 이게 되고 난 뒤에 이게 원리라든지 응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건데 수업 시간에 그 애들이 여기 와서 학교별로 교별로 와서 그것도 학년도 다르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학 문화관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기초학력을 수학과에 대한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것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뭐 4층 연산에 떨어지는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면 수학 문화관은 그런 어떤 기초적인 산술 능력이나 이런 거를 수업하는 곳이라기보다 먼저 수학에 대한 이 아이들의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와의 다른 어떤 부분을 해주는 우리가 좀 또 체험 기간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어떤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도 할 수학에 대한 흥미를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수학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비트렉스라는 거는 학년에 구분 없이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을 너무 길게 2-3시간 붙들어 둘 수도 사실은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임팩트하게 딱 1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수학적 어떤 지식을 몰라도 그냥 이거를 재미있게 하고 돌아가서 그게 다시 학교의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수학 수업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학에 대한 흥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장님 두드림 학교에 신청을 해서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거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문해력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네? 재미 안 돼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나 수학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하고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흥미를 네, 네, 이제 네. 제공한다는 거는 참 긍정적인데 그것도 수업 시간이 밖에 수업 시간 내에 와서 또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나중에 학교 일선 학교 하고요. 어차피 그 피드백을 할 거잖아요. 네, 학교 일선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육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함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럼 이제 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한 20명이 온다. A 초등학교에서 그럼 이제 그 우리 수학관에 이제 예약이 될 거잖아요. 미리 네. 차량이 돼야 되니까. 네, 차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차량을 보내고 그러면은 그 지금 3, 4, 5, 6 학교 대상이니까 학년 다 섞여서 오는 거죠. 그 학년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1시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년 단위도 가능할 것이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섞입니까?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3, 4, 5, 6학년에 이렇게 섞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학교는 대체로 신청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여기는 이제 큰 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년별로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신청하다 보니 지금 여기 16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네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관장님하고 저하고 본청하고 네. 다시 한번 더 재고 한번 더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아니 네.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예, 예. 꼭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최민경 추가 질의.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 6개, 7개 우리 원과 관과 여기에 항상 저는 제일 핵심 브레인이다, 연구시설이다라고 항상 내가 강조를 해서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다시 한번 우리 조직에 대한 업의 개념을 좀 한 번 더 좀 정립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왜 이 원이 필요하고 왜 이 관이 필요한지 그 업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아까 우리 강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자체 연구, 현장 연구, 종단, 위탁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하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관심을 아주 평소에 가졌던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했다는 말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 한 10개 정도 되네요. 요 부분에서 뭐 자료를 좀 줄 수는 없습니까? 한번 저희들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예, 요구하신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그럼 뭘 도와줘야 되겠냐 하는 좀 숙제를 안고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연구 정보원하고 연수원하고 교육연수원 또 학교가 제가 누차례 이야기했는데 우리 천민 의원께서도 우리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누차례 5분 시정 연습, 5분 발언도 했고 수차례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원 선생님들 역량을 빨리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과도 그렇고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냐, 어디까지 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계속 제가 물어보고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적응을 그대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을 지금 뭐 거의 수백을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그렇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 그리고 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과연 선생님들이 그러한 스마트 기기라든가 전자칠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선생님들이 지금 돼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한 번 더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하고 교육연수원장님 빨리 상반기 이내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선생님들 또 직무 강화 교육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과학관장님, 친환경 생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우리 또 서생에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또 개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연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우리 강대결 위원께서 또 잠깐 질문해 주신 과학관만의 특색 찾기 이 부분 사실 저희 과학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올해 이제 3월 1일부터 개원을 하니까 전에는 덜꽃 학습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센터 역할까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업이 돼서 기후위기 대응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덜꽃 학습원을요? 아니, 덜꽃 학습원에서 했던 기후위기 대응센터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독립을 하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하는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센터에서 덜꽃 학습원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덜꽃 학습원은 이제 식물 생태 교육 원래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고. 원래 과학관이 울산에는 가장 먼저 생긴 직속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들 체험 교육이라든지 과학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기관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수학문화관도 생겼고 이렇게 새로 생길 때마다 그 새로운 기능들은 그쪽 기관으로 독립을 해 나가고 앞으로 미래교육관도 또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하고 미래교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과학관에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과학관에서는 지금 바뀌시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두드림 학교 운영하는 것도 수업 중에 하다 보면 그 애들이 낙인 효과가 찍힐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애들 수업 중에 누구 그 좋아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좀 부족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들에게도 그런 낙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잘 좀 감안해서
아까 우리 강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 시간보다는 아까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기간을 좀 집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각 사업이 이 두드림 학교 대상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 각 기관을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께 위원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 등에 많이 업무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방문하는 어떤 기간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2월 20일 월요일은 고원초등학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2월 21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울주 도서관, 남부 도서관, 동부, 중부 도서관 교육 수련원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의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